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오늘 좀 짚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시작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서울 동부간선도로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때문에 싱크홀 생기는 거 아니냐, 안전 괜찮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답변이 그 걱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국가 개조 수준의 거대한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상상력 넘치는 구상인데요. 서울을 세계의 동심원으로 재편해서 세계의 수도로 만들고 또 한글과 우리 고대 과학을 부활시켜야 한다. 심지어 지방도시들은 각각 특정 외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까지. 맞아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단순히 싱크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같은 그런 공학기술 보고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도시의 구조, 국가의 운명, 더 나아가서 인류 문명에서의 역할까지 전부 연결짓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선언문 같았죠. 수도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심지어 에너지 같은 개념에서 찾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독특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도로 지하화와 싱크홀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에도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도로 밑에 빈 공간이 무려 329곳이나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있었죠. 충분히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이 자료는 기술적인 답변 대신에 서울의 정체성부터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판을 키웁니다. 맞아요. 이 자료의 가장 대담한 전제는 서울은 아직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도가 아니다 라는 이 선언에서 시작해요. 수도가 아니다. 네, 법적으로 공식 선포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 또는 제3의 장소에 새로 만들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서울의 어떤 법적, 상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놔야 한다, 이런 거군요. 미래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예방주치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먼저 서울을 대한민국의 공식 수도로 확고히 못을 박은 뒤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라는 게 그냥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네, 세계의 수도가 되어야 할 운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계의 수도라니.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네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이 그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작다는 진단이 이어져요. 자료에선 국제사회의 포맷에 맞추기엔 서울이 손바닥만 하다는 과감한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수도 서울로 통합해야 한다는 구상이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도시 재설계가 시작됩니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고 그 기능을 세계의 동심원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계획이에요. 첫 번째 가장 안쪽 원은 현재의 서울입니다. 이것은 주거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업무 기능만 남는 순수한 비즈니스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잠깐만요. 주거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그럼 서울 중심부엔 아무도 안 사는 건가요? 밤 6시만 되면 불 꺼지고 통 비는 유령도시처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현대 도시계획에서는 직장과 주거,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용도 개발을 이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기능의 순수성을 극대화해야 도시 전체의 효율과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봐요. 심지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신축 허가가 잘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운명 때문이다. 운명이요? 네, 그러니까 하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다는 식의 독특한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그건 정말 도시계획을 운명론의 관점에서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지구인 첫 번째 원 바깥, 그 두 번째 원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그 두 번째 원이 바로 서울에서 사라진 주거 기능을 전담하는 곳이 됩니다. 사는 곳. 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인 세 번째 원에는 교육시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기능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배움의 공간은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좀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일하는 도시, 잠자는 도시, 공부하는 도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나누는 거군요.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출퇴근하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직주 근접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개념인데
자료는 이런 기능 분리가 질 좋은 수도의 핵심 조건이라고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2030년 이전에 이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닥칠 거다. 거의 경고에 가까운 어조로 말하죠. 단순한 도시 미관이나 편의성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필수 과제라는 시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도시라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완전히 뜯어고치는 계획을 들으니까 그럼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는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정신과 문화로 이 새로운 도시를 채워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한글과 우리 고유의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 거대한 도시 재편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정말 상상 초월의 주장이 나와요. 전 세계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과정에서 앓고 있던 병의 70%가 낫는다는 겁니다. 네. 병이 낫는다고요? 그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인가요? 자료에 뭐 근거나 설명이 있나요? 문자 그대로의 주장입니다. 정말요? 네, 과학적 데이터나 임상시험 결과 같은 건 제재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한글과 한국어 자체가 하늘이 준 글과 말이기 때문에 그 소리와 형태에 내재된 에너지가 사람의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거의 이런 형이상학적인 설명에 가깝습니다. 와,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보는 거죠. 한류의 인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처음 보네요. 굉장히 독창적인 시각인데 이건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 자부심이 그럼 우리의 잊혀진 과학기술로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세종시대까지 찬란하게 이어졌지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스스로 잊고 잠재워버린 고유의 과학과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깨울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서양 과학의 방법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세계의 석학들이 그 해답을 찾아서 결국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해요. K컬처를 넘어서 K사이언스가 세계 지식의 중심이 될 거라는 선언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대요. 그런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과학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앞서 말한 세계의 수도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일 핵심 소프트웨어이자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 서울에 대한 거대한 구상 그리고 그 기반이 될 문화적, 과학적 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 도시들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죠. 네, 지방 도시들도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의 여주와 이천입니다. 이 지역을 한반도의 단전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지목해요. 단전이요? 우리가 흔히 그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 단전 말씀이시죠? 갑자기 왜 도시계획에 단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단전이 인체의 에너지 중심인 것처럼 여주와 이천이 한반도의 에너지 중심지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곳에 세종과학관을 아주 거대하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앞서 말한 잃어버린 우리 고유과학의 부활을 실현할 물리적인 심장부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네네. 고조선부터 이어져 온 모든 과학기술 자료를 총망라하고 전 세계 학자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중심지로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과학의 메카를 여주와 이천에 만들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시는 뭐였죠? 두 번째는 천안입니다. 천안 삼거리나 천안통 같은 말을 언급하면서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던 천안의 역사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천안의 고대 로마, 더 나아가 현대 이탈리아를 모델로 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천안을 이탈리아처럼 만들자고요?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에 갑자기 콜로세움이나 피사의 사탑 같은 걸 짓자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죠? 건축 양식만 따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산업이나 문화까지 통째로 이식하자는 건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지 천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천안 속 이탈리아 프로젝트가 다른 모든 지방 도시에 적용될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도시는 프랑스를 모델로 또 다른 도시는 스페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 나라의 특성을 살린 도시로 완전히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거죠. 와, 아주 독특한 방식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셈입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보통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그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방향을 생각하는데 이건 오히려 외부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이식하자는 거니까요. 각 지방 도시들이 작은 세계 엑스포장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전 세계의 문화를 한국 땅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한국 자체가 하나의 세계 축소판이 되게 하려는 더 큰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도로미 싱크홀이라는 구체적인 안전 문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수도권 전체를 업무, 주거, 교육이라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나누는 거대한 도시 계획으로, 그리고는 한글이 병을 고치고 우리 고대 과학이 부활한다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마지막에는 각 지방 도시를 한국 속의 이탈리아, 한국 속의 프랑스로 만드는 국가 개조론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도 그 공학적,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는 비전의 중요성일 겁니다. 도시와 국가라는 물리적 형태가 그 민족의 정신적, 역사적 사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죠. 사실 현실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도시계획이라는 분야의 문화, 역사, 에너지, 심지어 운명론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독창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는 내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너무 황당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의 제안이 하나의 거대한 사고 실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약 지금 살고 계신 도시를 특정 외국 국가의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한국 속의 로마가 될 천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내가 사는 동네가 작은 스위스가 된다면 어떨지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